어떻게 할까? 혹시 안 되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됩니까, 부산이?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엑스포가 만에 안 되더라도 2035년을 보고 엑스포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할 때는 아니죠. 그런데 발표가 났을 때는 됐으면은 큰 박수로 환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됐더라도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플랜 B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할 건 아니고 국가든 부산시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장소 문제가 조금 있어요. 지금 이제 북한 2단계 부지가 엑스포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그 부지는 못 씁니다. 2030년대부터는 35년까지 다시 빈터로 놀려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건물도 들어서고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어디 하느냐? 저는 맥도가 유력하다고. 왜 그러냐면은 맥도가 옛날에 아시죠? 서병수 시장 때 제가 기획시장 할 때 이거를 검토를 했었어요. 용역 보고서까지 굉장히 있습니다. 저 옆에 그림도 그 용역 보고서 안에 있는 세부적인 교통편, 주거지 어떻게 하겠던 내용이 일부입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방향성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엑스포를 재도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것이 첫 번째 새로운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저는 다른 것도 이야기입니다. 김해공항 이전시켜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김해공항 이전 문제를 지금 왜 꺼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2002년에 김해공항에 중국 민항기 도태선에 충돌을 하고 했을 때 제일 큰 화두가 뭐였습니까? 안전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공항 그대로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공항, 국제선 이런 부분들은 가덕 신공항으로 해서 해결이 됐지만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거를 덧붙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지금 대구시장님 성명을 그러는 안 하겠습니다. 대구시장님 보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딱 제정되자마자 어디를 갔습니까? 이 양반이 두바이하고 싱가포르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대구에서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TK 공항이죠. 지금 TK 공항에는 후적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대구에 있는 군사공항 기지가 옮기지 않습니까? 그 땅을 두바이식 규제 프리존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두바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플랜을 쫙 발표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부산은 아직 그런 얘기 있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인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해도 이 대구에 올라가서 이런 공항 생기고 만약에 규제 프리존이 만들어지고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면은 거기에 가겠습니까? 기업들이 부산에 내려오겠습니까? 그런 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부산에 옵니다. 여기 얼마나 세계적인 관광지에다가 물류, 철도, 항공, 항만, 세계적인 게 다 모여있는데 왜 거기를 가겠어요? 근데 이런 플랜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이제는 김해공항 이전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얘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 수 있는 데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제가 얘기 꺼낼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항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고요. 세 번째는 규제 프리 도시입니다.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국제신문에서 도시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서 그 연재 시리즈로 부산이 어떤 도시가 돼야 되는가를 하고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기사화된 내용을 책자로도 나왔어요. 2009년도에 언론이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때 거대한 부산의 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담론에 주된 내용들이 제가 말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앞서 얘기했듯이 사무실은 무비자, 무관세, 무규제, 무어느 장벽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경제자구역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서 강서구하고 경남 진해시 일원을 정말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국제자유도시 부산 전역으로 하자. 도시국가, 고도의 자치권, 경제적 자율권, 글로벌 세계도시를 실현하자. 이런 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담론 수준에 그쳤으면 이제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얘기했듯이 맥도를 만약에 엑스포가 안 될 때 가정입니다. 안 되면은 맥도가 유력한 땅이긴 하지만은요, 맥도는 그 상태로
엑스포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땅의 활용 가치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고도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도시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빌딩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케메공항 이전이나 맥도에 이런 풍부한 지금 합치면은 이게 근 300만 평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이런 땅들이 규제 프리한 도시로 만들어진다면은 뉴욕의 맨하탄이나 싱가포르나 두바이보다 더 큰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째가 북극 항로입니다. 이런 거대한 틀로 속에서 얼마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포럼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론에 잠깐 나왔다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신문에 부각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는 열릴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푸틴이 중국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전 세계 국가들이 북극 항로 개발에 참여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선언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앞으로 열립니다. 근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요, 이거는 부산에 새로운 이런 터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불확실성이 높은데 그 불확실성만 제거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더 씌워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더 씌워서 더 큰 꿈을 그리자. 그래야지 부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상력이죠. 상상력을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행정에 있는 건 안 됩니다. 그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가 우리 상상력을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한번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틀이라고 보고요. 그러려면은 정치가 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 정치 욕을 무지 얻어먹는데 정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 주제는 책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의 부산을 이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적, 6.25 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낙동강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제2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고 부산을 재탄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그 중심에 부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전재수 의원님 밥솥 잠깐 가셨지만 여기 낙동강 벨트의 중요성 이런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경남뿐만이 아니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뤄서 낙동강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게 제가 이 책에 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뭐 책은 짧습니다. 화두만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두껍게 만들 수는 있지만 원래 책이 두꺼우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그런 내용의 화두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소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